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1부에 이어서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저희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갈 텐데요. 일단 예거 전문가님 톡방이 저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 QR코드를 읽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셔서 이 QR코드를 촬영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거라는 이제 필명의 뜻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냥꾼처럼 정말 빠릿빠릿한 종목 그리고 튼튼한 종목들 위주로 또 톡방에서 신호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입장하셔서 일단 내일부터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또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장 시작하기 전에 또 시장 상황을 비롯해서 장 이제 개장을 하면은 전문가님께서 또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또 바로 주시니까 그걸 통해서 들어가신 분들 많이 또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화전기 또 수익을 7% 넘게 내고 나왔고요.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 공구음원 저희도 일단 현재 들어가서 보유 중이고 100% 넘는 수익을 현재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좀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상한가 가는 종목들만 또 골라서 신호를 주고 계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톡방에서 놀라고 계신데 한번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많이 또 본방 인증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나가신 다음에 늦지 않으니까 지금 바로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저희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특징주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파인 디지털입니다.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EU 판매 차량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소식이 오늘 급등을 가져갔는데요. 일단 마감 상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 디지털 오늘 8.87% 상승을 가져갔고요. 5,770원에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나타냈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전문가님? 일단 파인 디지털은 차량용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등을 개발하는 업체고요. 개발 판매하는 업체고요. 파인 드라이브 브랜드로 내비게이션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 음성인식 내비게이션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던 기업입니다. 또 이제 파인뷰 브랜드로 우수한 그 기술력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고급형 블랙박스로 이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보급형 제품군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매퍼스를 통해서 전자지도 아틀란 파인맵을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을 받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EU 판매 차량 차량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소식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 유럽의 현지 매체 BFMTV가 EU의 결정에 따라서 EU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를 한다고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서 오늘 6일부터 유럽에서 인증된 차량에서 블랙박스 장착이 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시행령은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2024년 5월에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게 적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이제 차량의 장착대 블랙박스는 기존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블랙박스와 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전자칩을 내장한 블랙박스는 또 사고 직전에 운전자의 속도, 브레이크 작동 상황을 또 가속 페달 작동 사고 시 충돌 정도의 GPS 조명 등 사용 등의 각종 주행 정보를 기록을 합니다. 또 그 안전벨트 착용 여부, 탄소 배출량 또한 좀 저장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파인 디지털은 또 국내 대표 내비게이션 및 이제 블랙박스 회사죠. 또 네. 파인 디지털은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자회사 메퍼스와 함께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애플의 전자지도를 공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애플의 선루프 기술 특허 소식으로도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된 걸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파인 드라이버 많이 들어보셨죠? 전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네네.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래요? 네, 거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차트를 보시면은 네. 대부분 그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걸로 자율주행차 이런 걸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자, 22년도에 1월 12일 이때가 이제 상한가를 갔죠. 이때가 애플 실무진 애플카 관련 그 국내 부품 미팅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에 한국 지역의 전자지도를 애플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 좀 부각이 되면서 이때는 좀 상한가를 보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2월 달 정도에는 자, 이때도 2월 4일 날에는 이때도 애플 자동차 선루프 관련 기술 특허 출원 소식 등의 자율주행차 테마가 상승하면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4월 26일, 4월 13일 정도가 있는데 네, 이때죠. 자, 이때도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 고가가 한 13% 정도 갔었는데 종가는 한 4% 6에서 5% 사이로 이제 마감됐습니다. 이때는 혼다 전기차 개발에 약 78조 원 투입 속에 혼다의 내비게이션 솔루션 납품 사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7월 1일 이때는 애플 자율주행 핵심 특허 확보 소식에 애플 전자지도 공급 사실이 부각되면서 이때도 한번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목되는 점이 애플 그 전자지도 공급 사실이 부각되면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블랙박스 착용 의무화가 되면서 이제 EU에서 그 의무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더욱더 이제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의무화가 된다면은 한국 기술이 좀 많이 좋죠. 또 내비게이션이나 이것 좀 반도체도 네네. 좋고 좋고 이런 좀 기술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한국이 또 다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은 애플의 전자지도 공급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대단한 기업이라서 자, 앞으로도 이제 주목을 하시면 이제 수익 좀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재무제표도 한번 대충 살펴보자면은 네. 재무제표 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그 적자를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이익도 적자를 전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단 내비게이션이 애플 좀 카플레이가 좀 집중이 되면서 네네. 자, 그 내비게이션이 조금씩 죽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이 좀 살아남을 그 길은 이제 블랙박스 이제 착용 의무가 되면서 이제 블랙박스를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렇게 블랙박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면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파인 디지털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두 번째는 PCL 올라와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와 이제 환경부 국책사업 참여 소식에 오늘 또 급등을 나타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역시나 마감 상황부터 보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CL 같은 경우에는 9.22% 상승을 가져갔고요. 16,000원 선에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이네요. PCL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HN 클라우드랑 또 연계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있는데 PCL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연계를 하는 건가요, 전문가님? 일단 PCL은 면역 진단용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제조업체고요.
삼천 그 SG 캡 고민 감독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최초로 고위험군 그 바이러스 다중 진단 임상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고민감도 저비용 그 고율 다중단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혈액 선별 진단 제품 개발 그리고 공급, 그리고 POCT 제품 개발 및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서비스를 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또 혈액으로 고위험군 감염병이나 암, 뭐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자가 면역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여러 진단 키트와 분석기기 진단 키트와 분석기기, 그리고 반려동물의 질병을 진단하는 키트, 그 키트를 이제 그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NHN 클라우드 환경부 국책사업 참여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일단 그 NHN 그 클라우드 그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60억 원 규모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환경 그 연구개발 정부 과제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해당 과제는 고려대학교 병원, 고신대학교 병원, 그리고 NHN 클라우드 연구 컨소시엄과 사업단을 이제 구성을 해서 참가를 하게 되고요. 5대 환경 질환, 이제 아토피, 천식, 치매, 부정맥 등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조기 진단 여부 환경에 유해인자인지와 유전체 간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등의 연구를 좀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PCL은 또 해당 과제의 공동 연구기관인 NHN 클라우드 연구 컨소시엄에 소속되고, NHN 클라우드가 보유한 컴퓨팅 파워 모델을 알고리즘 개발과 질환 감수성 진단 키트를 개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그 김소연 PCL 대표는 양사는 좀 이번 연구 과제 공동 참여뿐만 아니라 향후에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 헬스 사업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또 바이오 헬스와 디지털 플랫폼의 융합과 관련해서 이미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도 뭐 코로나 그 진단 키트로도 주목받았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를 보면은 이때 21년도 3월달 이때부터 해서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락했던 부분 이런 부분 있죠. 이건 차이시름 메모리고, 이제 이렇게 급락했던 부분은 면역 검사 시스템, 혈액 선별인데 입찰 탈락 등에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진단 키트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 사업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3% 가량 그 고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종가는 9%로 마감했는데, 일단 그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사도 좀 많고, 네, 그리고 그 코로나가 지나는 시점에 이제 코로나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보다는 저는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해서 이제 수익 나는 게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PCL 종목도 한번 의견 주셨습니다. 역시나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하나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QR코드 읽고 톡방에 입장하신 다음에 이러한 종목들 내일부터 이렇게 예거 전문가님께 또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533억 원 규모의 이제 미국의 주상 변압기 공급 계약 체결에 오늘 또 상승을 가져가는데요.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4%대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4.62%대 오름세 보여줬고요. 7,25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이네요. 네, 재룡전기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재룡전기는 변압기, 개폐기, GIS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 업체고요. 주력 제품은 변압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532억 원의 규모의 이제 미국의 주상 변압기 공급 계약 체결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재룡전기가 미국 퍼블릭 서비스 일렉트릭 앤 가스앤 컴퍼니와 532억 원 규모의 주상 변압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소식에 주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약 금액이 532억 8,253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결기능 매출액 대비해서 무려 109.2%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자, 이번 연도에 지속적으로 변함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으로 최근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도 차트를 바로 보시면은 네, 재룡전기. 이때 상승했었을 때가 있는데 이제 이때 거래량 나오면서 상승했고 이때 또 상승했고 이렇게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던 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계약 체결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변압기로 해서 계약 체결 많이 했는데 64억 원, 217억 원, 52억 원 이렇게 등등 해서 자, 오늘 같은 경우는 553억 원 해서 이제 이슈로 좀 부각이 됐는데 여태껏 이제 수주를 해왔던 그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좀 집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시장 상황 안 좋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상승세를 못 보였는데 이제 개별 종목으로도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 드는데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에 확실한 종목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낫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거에 좋아하는데 이 종목이 상승하지 못하는 뭐 시장 상황 탓도 있겠지만 일단은 꾸준한 계약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꾸준히는 상승할 수 있겠으나 뭐 크게는 상승하기는 뭐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뭐 개별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뭐 갈 종목 없으면은 뭐 부각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종목도 근데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는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재룡전기 또 함께 살펴봐 주셨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여러분 저희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톡방에 지금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톡방 방송 끝나면 이제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전진 바이오팜 올라와 있습니다. 10억 원 규모의 반려동물용 이제 기능성 사료와 그리고 용품류를 공급 계약했다라는 체결 소식이 오늘 또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전진 바이오팜도 오늘 일단은 4%대 상승에 일단 그치긴 했습니다. 4.38% 그래도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4,410원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떤 기업인지 볼게요. 반려동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일단은 뭐 전진 바이오팜은 유해 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 방지하는 피해 감소제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천연물 및 천연 유래 소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유해 동물 피해 감소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기존 유해 동물 및 해충 피해 감소제를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생활용품 사업 및 동물용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신규 사업 부문이 기생충 피해 감소제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10억 원 규모의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 그리고 용품류 공급 계약 체결에 이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전진바이오팜은 포파코를 상대로 해서 10억 원 규모의 반려동물 기능 사료 및 반려동물 용품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가 나왔는데 포파코는 또 반려동물 용품 전문 매장이 폴리파크를 운영하는 유통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처플랜은 또 전진바이오팜과 포파코의 반려동물 용품과 공동 브랜드 페디칼의 첫 프리미엄 사료 브랜드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내추럴 레시피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사료는 전진 바이오팜과 포파코와 함께 특허 출원한 치아씨드 추출물 연어 9배에 달하는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브로콜리, 당근, 유카 추출물 등의 다량의 유기농 식물성 단백질이 첨가가 됐습니다. 또 식품안전관리 인증이 완료된 제품으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유해 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에게 위생적으로 급여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전진 바이오팜 관계자가 또 첫 성물과인 프리미엄 사료 네이처 플랜 판매를 시작으로 연구 개발을 마친 반려동물용 프리미엄 먹거리인 수제 간식 그리고 화식, 죽, 탕 등 다양한 먹거리와 더불어서 가성비를 생각한 보급형 대용량 사료 또한 올해 하반기 내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이처 플랜에서 이제 하는 사료가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희도 이제 그래요?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사료를 먹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괜찮다고 보고 있고 네. 유명한가 보네요. 네, 유명한 근데 네.
네, 차트를 또 그럼 볼까요? 차트를 이제 볼게요. 자, 이건 근데 이 종목은 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좀 움직이고 또 그래요? 반려동물로 이제 좀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행량과 뭐 17억 원 공급 계약을 한 적도 있었고 포파코와 또 5억 공급 계약 등으로 이제 계약에 따라서 좀 움직였던 그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움직였던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만큼 뭐 주목받을 만한 이슈가 없었죠. 자, 오늘도 뭐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랑 뭐 용품료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 뭐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러게요. 그래서 4%. 이 종목보다는 현재로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공략해서 이제 진입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은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 종목 또한 뭐 안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단 그 바이오인 만큼 일단은 이제 한방인 거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소식에 따라 이제 집중을 하는데 이 소식으로는 저는 이제 좀 터무니없이 그 좀 상승에는 좀 폭이 제한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전진 바이오팜까지 체크 맞춰봤습니다. 한 종목 정도가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틸렉스입니다. 일단은 EU204라고 읽나요? 미국의 FDA 이제 희귀약 의약품 지정 신청 완료 소식이 오늘 소폭의 상승을 또 가져갔다고 합니다.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일단은 2%대 상승으로 그쳤습니다. 2.42% 오름세 나타냈고요. 8,48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네, 유틸렉스 일단은 이 종목도 오늘 좀 상승을 하다가 좀 밑거리를 달고 내려온 채 좀 마감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 유틸렉스는 면역 항암 세포 치료제와 면역 항암 상체 치료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세대 면역기 항암제인 T세포 치료제, 그리고 항암 치료제, 그리고 CAR-T 세포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뭐 EU204 미국 FDA 위약품 지정 신청 완료 소식에 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유틸렉스는 뭐 그 EU204는 현재 국내에서 EBV 양성 프림종 그리고 고형암, 위암 환자 대상으로 해서 임상 1 이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유틸렉스는 또 연초에 NKT T세포 세포 림프종 환자에게 치료제 1회 투약만으로 이제 완전 관해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연구자 임상부터 올해 초 발표한 CR까지 EU204를 투약받은 NKT 세포 림프종은 이제 그 환자는 총 3명이라고 합니다. 네. 또 약물 그 투약 후에 3명 모두 CR을 좀 확인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EBV 양성 NKT 세포 림프종은 대표적인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재발률이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발 시 평균 생존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데 현재 표준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틸렉스 대표가 또 미국 FDA 희귀약품 지정이 좀 승인이 되면서 임상실험 기간 동안 이제 세금 감면 및 연구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면서 임상 이상 이후 조건부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또 희귀약품 지정을 통해서 임상 진행 및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또 빠른 상용화를 추진할 거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치료가 재발률이 80%고 뭐 생존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현재는 이제 그 치료가 없다고 이제 했는데 네. 그래서 이 소식에 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뭐 그 진행된 게 없죠. 진행된 게 없는 만큼 아직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 종목도 이제 차트를 제가 켜놨는데요. 네. 자, 유틸렉스. 21년도 이때 보시면은 자, 이때 한번 급등한 모습이 있었죠. 자, 3월 5일부터 이제 좀 많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때 위TNT 셀 내종양 완전 관해 반응 그 확인을 하면서 이제 소식에 또 급등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종양 관련해서 이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3월 8일 뭐 이때도 바로 상한가를 갔죠.
이때는 뭐 식약처 노바티스에서 이제 CAR-T 치료제 캄리아 사용 허가가 되면서 CAR-T 치료제 사업 영위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이때 급등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게 T 세포 치료제로 이제 계속 이제 그 집중이 되고 있는데 또 그 최근 들어서 뭐 이때도 뭐 배당락으로 해서 배당락이랑 뭐 T세포 치료제 세 번째 완전 관해 확인 소식에 또 상한가를 한번 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T세포 치료제 뭐 이렇게 그 위험한 암 같은 거를 좀 다루면서 이제 좀 실험하면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없고 아직까지도 임상 실험에 이제 진행 중인 모습을 봐서는 다른 그 현재로서는 이제 상상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그 희귀난치성 질환이 생존 기간도 이제 뭐 6개월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또 그리고 현재 표준 치료법도 없는 만큼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제 시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지만, 자,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유틸렉스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또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기 전에 저희 예거 전문가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이제 바로 드셔서 화면 앞에 갖다 대신 다음에 촬영해 주시면 작게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필명의 뜻이 사냥꾼인 만큼 사냥꾼처럼 정말 그런 종목들 저희에게 물어다 주시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일단 특히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매일 오전 이제 개장을 한 이후에 종목에 대해서 신호 주고 계시니까 시장 상황 좀 녹록지 않은데도 저희는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 한 종목씩 이상은 또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화전기 7%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고 7월달 일단 이거래일밖에 일단 되지 않았는데 저희는 21%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고 현재 공구먼도 보유 중으로 100% 넘게 현재 수익으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한번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도 수익 인증이 계속해서 올라와 줬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따라하고 싶은데 언제 또 따라할지 따라해야 되는데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셨으니까 일단 들어오시면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또 도와주시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또 종목에 대한 신호 내일부터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이 2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방송 끝나면 톡방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을 하고 싶어도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한번 또 보겠고요. 다음 코너 한번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필살기 코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함께 나눠볼 텐데요. 또 이러한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또 분석을 통해서 갖고 나오신 다음에 바로 이제 좀 얼마 안 있다가 톡방에서 이러한 종목들 매수나 매도 신호 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또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지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시죠. 네, 스토리텔링 전략 캠시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캠시스 어떤 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는지 왜 관심 있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캠시스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일단 캠시스는 제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그쵸, 세 번 나눠서 맞아요. 뭐 수익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간단히 좀 기업 설명 좀 해드리자면은 네. 캠시스는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생체 정보 인식 및 정보 보안 기술을 응용 제품으로 해서 전기 자동차 및 관련 핵심 부품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주력 아이템으로 개발, 생산하고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4월 전기차 제조 및 판매, 그리고 핵심 부품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 방식으로 해서 분할 신설해서 세보 모빌리티를 설립을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가 지난 1, 4분기 말에 이제 진행된 테슬라 전기 트럭용 카메라 모듈 수주 계약에서 4조 원에서 5조 원
때 그 전량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로 관련 업체가 이제 좀 수혜가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캠시스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이면서 2002년도부터 삼성전자의 휴대폰 카메라 모듈 공급 중으로 이제 최근 삼성전자가 출시한 뭐 갤럭시 Z 폴드 그리고 뭐 Z 폴드 3와 뭐 Z 플립 3에서도 캠시스의 모듈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도에 1월 달에 전기차 관련 기업이 이제 코니 자동차의 지분을 좀 인수하는 모습이 있었고 네. 전기차 사업 부문에 그래서 진출을 해서 2019년도에 신제품 세보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제품을 좀 선보였던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사업 부분의 물적 분할에서 세보 모빌리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베트남 자회사와 또 중국의 그 카메라 모듈 가공 및 전기차 판매를 하는 회사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모바일이나 뭐 IT 부분이 매출이 한 98.2% 가량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에 진출을 했지만 그 전기차의 매출은 좀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는 대중화가 될 거고 전기차에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단 이제 크게 보고 있고요. 네. 이것도 제가 재무제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재무제표 보시면은 캠시스는 꾸준하게 늘고 그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다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 보였죠. 좀 이제 떨어지는 모습 보였죠. 이제 원자재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급증하면서 이제 수요가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매출 총이익도 이제 계속 상승을 보이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이제 21년도에는 좀 힘들었죠. 이때 뭐 코로나도 겹치고 이제 뭐 물가 상승도 뭐 원자재 가격도 겹쳐서 적자를 보였었는데 이제 근데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여러 부분에서 많이 이제 사업 진출을 하려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적자 지속이 됐지만 이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사업에 이제 좀 이제 진입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차트를 또 보시면은 네. 캠시스. 자, 21년도부터 자, 21년도이죠. 자, 이때가 5월 26일이죠. 자, 이때가 자회사 세보 모빌리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때가 초소형 전기차 신모델 출시 소식에 상승을 보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처음으로 출시된다는 이제 소식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 이때 9월 달에도 한번 거래량 조금 나와주면서 9월 2일 날에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 전기차 자율주행 테마가 상승을 하고 또 자회사 세보 모빌리티 그리고 뭐 SK 지오센트릭과 초소형 전기차 경량화 소재 개발에 좀 그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급등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또 2022년도에 넘어와서 이때죠. 네, 4월 7일 이때도 이제 한번 19%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 그 소카 유가 증권 시장 상장 예비 심사 통과를 하고 또 초소형 전기차 그 세보 공급 이력 부각에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카에 그 전기차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통과를 해서 이제 상승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뭐 6월 8일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때는 뭐 삼성전기에서 테슬라 카메라 모듈 해서 이제 관련주로 묶여서 이제 상승을 보였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상승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자, 그 시장 상황이 나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한 번 더 그 삼성전기 테슬라 카메라 모듈 부각되면서 캠시스가 네. 삼성전기 관련주로 해서 이제 부각이 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툭툭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코니 자동차 지분을 좀 인수를 하면서 전기차 사업에도 이제 진출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그만큼 투자도 아끼지 않고 했지만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다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 1등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그
휴대폰에 카메라를 그 2002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수주를 하고 있다는 거는 매출은 꾸준히 성장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크면 캠시스도 같이 그렇지.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보면서 상승 흐름을 이제 그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캠시스 한번 전문가님 필살기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장 동력이 좀 많아 보이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 일단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또 공급 중이고, 테슬라 이제 전기 트럭, 이제 삼성 전기와 또 비롯해서 카메라 모듈을 또 전량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는데, 카메라 이제 굉장히 앞으로 늘어날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캠시스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캠시스 좀 신호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QR코드 읽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들어오셔서 매수와 매도 신호 캠시스 한번 관심 있게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코너 한번 바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톡방에 올라온 종목 상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전문가님 통해서 전략 잡아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매수 평단가 1,860원이고요. 비중 18% 담고 계십니다. 일단은 오늘 종가 상황 보고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7.32% 일단 밀려난 상태고요. 1,520원으로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까지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전략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SBI 인베스트먼트가 또 국내 최초로 벤처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하고 벤처 캐피탈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등록한 벤처 캐피탈 리딩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사업 분야로는 창업자 및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창업 투자 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그리고 사모 투자 전문 회사의 설립 및 운용, 그 기업 인수합병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면서 자, 비트코인이나 뭐 CIS, 뭐 야놀자로 관련해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년도에 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지분 부각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뭐 20년도쯤에 보면은 자 20년도 이때 뭐 7월부터 이때겠죠. 한 7월부터 한 7월 중순까지 이때는 뭐 CSA 최대 주주 등극 예정 소식에 상한가를 좀 갔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21년도 한 8월 정도에 보면은 3월 8일 정도 보면은 잘 안 보이네요. 네. 이때구나. 자, 이때 3월 8일에 뭐 비트코인, 뭐 테마와 야놀자 상장이 된다는 이제 기대감으로 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고, 또 이후에도 뭐 비트코인 뭐 18,000달러 안착, 그리고 52,000달러 상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트코인으로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뭐 보면은 자 21년도 5월 달쯤인가? 자, 이때쯤인데 이때 뭐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중단 소식에 뭐 하락하면서 테마가 좀 가상화폐나 뭐 창투사 테마가 하락하면서 좀 급락하는 모습도 이제 보였었었는데, 네. 자,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뭐 비트코인이나 뭐 CIS 뭐 주주로 이제 있어서 이제 CIS도 움직이고, 그리고 뭐 야놀자를 좀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입가를 1,860원이죠. 네, 1,860원. 1,86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뭐 최근 들어서 들어가신 건가? 이때 일단 시장 상황에서 이제 좀 큰 틀로 봤었을 때는 현재는 뭐 조정 구간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가상화폐 거래소 뭐 빗썸 뭐 지분 있는데 요즘에 좀 안 좋죠, 많이 상황이. 맞죠. 시장 상황도 안 좋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상황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좀 투자를 좀 이런 쪽에만 했어가지고 이제 부각을 좀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좀 잘 버티는 모습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벤처 캐피탈 리딩 업체고 이제 그 투자하는 회사인 만큼 이제 네. 그만큼 좀 많은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오늘도 시장 상황이 안 좋았죠. 맞아요. 잘 버텼던 만큼 이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때 진입을 하셨으면은 일단 지지 라인을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지지 라인은 뭐 크게 보시면은 한 1,300원대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1,300원대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1차적으로는 일단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진입가에서는 일단 뭐 비중을 축소하든지 뭐 저는 정리하는 쪽으로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는 쪽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네. 자, 그리고 뭐 굳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2차 목표가는 뭐 한 2,200원대? 2,200원대로 이제 제시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SBI 인베스트먼트 일단은 1차 일단 진입가 근처 부근 왔을 때는 일단은 비중 축소하고 정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2,200원대까지도 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한 종목 정도만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전문가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예거 전문가님과 2시간 동안 함께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셔서 이쪽 QR코드를 촬영해 주신 다음에 이제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방송 끝나면 바로 톡방에다가 비밀번호를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일단은 5월달, 6월달 수익률 200% 넘는 상황이고요. 일단 매달 이렇게 200%가 넘고 있고 7월달 수익률도 21% 일단 달성한 상태입니다. 이 거래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21%인 거고요. 그리고 일단 공구먼을 들어가서 100% 넘게도 현재 수익을 현재 내고 있는 상태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내일부터 전문가님 통해서 이렇게 신호를 좀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 전문가님과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내일 이제 개장하자마자 전문가님 통해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보신 다음에 같이 좀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에서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